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선월지구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청이 사업 시행 예정사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100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선월 하이파크 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오는 2019년 말 완공 계획으로 광양만권 입주기업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제청은 이곳 선월지구의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사업 시행 예정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은 사업 시행 예정사의 개발 계획 변경 용역 절차 단계에 그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표면적인 이유로 사업 시행 예정사와의 이견이 존재해 조율 과정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지 면적이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종합한 의견은 좀 달리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하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선월지구 개발을 맡은 시행사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 윤리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 사정 대상까지 된 건설업체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경제청은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업 시행 예정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격 요건이라든가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경제청이 신대지구 내 외국인 학교와 외국계 병원 투자 유치가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배후부지 역할을 하게 될 선월지구.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선월지구 개발 시행 주체에 대해 경제청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사태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수용을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고 비주류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배수진을 치며 혁신전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주장한 10대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표가 끝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탈당 등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문재인 대표의 강경 입장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승용, 황교안 의원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 특히 호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악의 경우 연쇄 탈당 사태와 야권 재편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에 따라서 비주류 국회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지사에다가 원외 정당인 민주당까지 호남발 신당 창당이나 연대 움직임은 차츰 세를 넓혀가고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신당이 더 바람이 상대적으로 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비주류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당 내용 사태는 물론 야권 정치 지형의 분수령이 되는 등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육아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보한 내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을 들여 웅천 택지개발지구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 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 보육과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149곳의 어린이집에서 17,0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 보니 이번에는 취업 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급 공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학원 강의실입니다. 50명 넘는 준비생들 사이에 유난히 앳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기 무섭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고3 학생들입니다. 제 스스로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다시 공부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공부할 때 이왕 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주 고객인 영어 학원에서도 고3 학생들이 토익 수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스펙 쌓기의 중요한 부분이 된 영어 성적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조금씩 채워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같은 꿈을 가진 지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토익과 HSK 등 외국어 성적이 높을 경우 대학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해외 연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학원행을 거들고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이미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교수님들이 좋은 자리를 이제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대학만 진학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던 것은 오래전 옛말. 요즘 고3들은 수능 끝 취업 준비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수험생을 위한 정시 모집 대입 설명회가 오는 9일부터 진행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9일 광주교육정보원과 목포 영흥고등학교에서 10일에는 순천여자고등학교에서 각각 2016학년도 정시 모집 대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입시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과 경향,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감 재배 농가들이 올해도 풍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에서는 가공품으로 상품 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봉감 주산지인 농협 집화장에 감을 담은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암군 금정면에서 한 해 생산되는 감은 10,000여 톤. 이 가운데 농협이 사들이는 감은 1,200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매가는 1kg에 800원으로 평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감을 직접 팔아야 하는 농민들은 최상품으로 곶감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곶감은 바람이 잘 통하고 온도와 습도가 낮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아서 약 4일 정도 늦춰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70일 정도 바람에 말려 말랑말랑해질 때 냉동해서 반건시로 만들면 한 개 5,000원 하는 비싼 농산물로 변신합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말랭이로 만들어 상품 가치를 높입니다. 감을 크기에 따라 4등분에서 6등분으로 잘라 씨를 빼고 기계에 7일 정도 건조한 말랭이는 곶감보다 싸서 인기가 좋습니다. 말랭이는 손쉽게 말려서 팔 수가 있고 곶감은 이렇게 시설도 있지만은 모든 물건이 또 필요해. 거기에 따른 풍년도 반갑지 않은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 새로운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가을 습한 날씨로 전국에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운영자금 융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속하는 곶감은 현행법상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곶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대상에 운영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과 구례, 장성 등 전남 지역에서는 곶감과 관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벼 직파 재배 면적이 확대됩니다. 농협 전남 지역 본부는 벼 직파 재배가 육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고 수확량과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직파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농번기 인력 부족난을 덜고 생산비 절감으로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공익법인 한 곳당 기부금 수입이 1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 있는 공익법인 332곳이 받은 기부금 총액은 629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기부금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평균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한 곳당 15억 7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경남은 8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도 광역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와 연계한 1박 2일 관광상품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행정 우수 사례로 꼽힌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 한바퀴의 이용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박 2일 상품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3개월간 이용객 1,33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 만족도가 98.3%로 나타났습니다.